2030년에서 돌아온 보고서 왜 성실한 자영업자가 먼저 사라졌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내가 못해서일까요?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고 휴무도 거의 없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더 해야 하지? 오늘 영상은 힘내세요 같은 말 안 합니다. 대신 왜 성실한 사람들이 먼저 무너지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가게 문 열기 전이 하루 중 제일 무겁고 오늘 손님이 올지부터 먼저 걱정하고 매출보다 수수료가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밤에 누워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나? 다들 힘들다는데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근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 불황이 아닙니다.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게으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성실한 업종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업종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종을 무너뜨리는 4가지 파도를 추적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기술입니다. 예전엔 기술이 일을 도와줬죠. 근데 2026년 이후의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카센터를 예로 들어봅시다. 내연기관 시절엔 숙련이 곧 돈이었어요. 엔진오일 교환 한 대에 7만원. 부품과 오일 원가가 25,000원이면 공인 포함 마진이 45,000원입니다. 하루 6대면 마진 27만원, 한 달 25일이면 마진 675만원. 여기서 임대료와 기타 비용을 차감하면 되는 구조였죠. 근데 전기차가 늘면서 구조가 바뀝니다. 전기차는 없어지는 정비가 많아요. 엔진오일? 없습니다. 변속기 오일? 없습니다. 점화 플러그? 없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핵심 진단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접근 권한이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카센터는 실력 경쟁이 아니라 권한 경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룰이 바뀌면 답이 없어요. 두 번째 파도는 비용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잔인한 장사는 이거예요. 열심히 팔수록 더 가난해지는 구조. 여기서 핵심은 한 줄입니다. 비용 상승 속도가 매출 상승 속도보다 빠르면 그 장사는 노력형이 아니라 소모형이 됩니다. 김밥집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 한 줄 3,500원. 재료비, 김, 밥, 햄, 야채, 단무지 등 합쳐서 1,700원. 포장과 소모품 300원. 1차 마진은 1,500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배달 비중이 커지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배달 수수료 400원, 결제 수수료 100원, 중개 수수료 100원을 합치면 600원이 그냥 빠집니다. 실질 마진은 900원. 이제 고정비를 얹어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3,320원. 월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 6,880원입니다. 김밥 900원 마진 기준으로 인건비 회수하려면 약 2,400줄이 필요합니다. 하루로 치면 25일 기준 80줄 이상. 여기에 임대료 평균 150만원, 공과금 평균 30만원을 더하면 추가로 2,000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장님들이 선택합니다. 직원 안 쓰고 내가 다 하자. 그 순간부터 장사는 사업이 아니라 내 몸을 갈아 넣는 생존이 됩니다. 세 번째 파도는 소비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가게를 싫어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굳이 안 옵니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나 들까요? 티켓 14,000원, 팝콘과 음료 9,000원, 주차비 3,000원, 총 26,000원입니다. 그런데 OTT 한 달 구독료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스탠다드 기준 13,500원. 무제한 시청입니다.
극장 영화 2편 값이면 OTT 사주 구독료가 나옵니다. 2024년 극장 관객 1억 2,300만.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1인당으로 나누면 연간 2.4편입니다. 근데 넷플릭스 가입자는 한 달에 평균 8.7편을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안 봅니다. 핵심은 작품의 재미가 아니라 선택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시간과 돈으로 더 편한 선택을 합니다. 극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체제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네 번째 파도는 가장 무섭습니다. 연쇄 붕괴, 도미노가 아니라 거미줄 붕괴입니다. 어떤 장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다른 산업이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이사 수요가 줄어들고, 이사 수요가 줄면 인테리어 수요가 줄어듭니다. 인테리어가 줄면 가구, 조명, 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물류, 설치, AS 수요까지 줄어듭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21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는요?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가구는요? 같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강남의 한 가구점 사장님 말입니다. 2022년엔 한 달에 20건 배송했는데 2025년엔 5건도 안 됩니다. 우리 가구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집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 가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생태계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부터 5가지 질문입니다. 정직하게 체크만 해보세요. 첫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내 일이 줄어든다. 둘째, 매출이 늘어도 돈이 남지 않는다. 셋째,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바로 줄어든다. 넷째, 플랫폼, 중개, 배달, 광고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 다섯째, 다른 산업이 멈추면 내 장사도 멈춘다. 5개 중 3개 이상 예스면 당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구조가 위험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없잖아. 그럼 자영업은 끝난 거야?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히 천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딱 4가지를 먼저 바꿨습니다. 첫째, 매출을 키우는 장사에서 마진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배달 전부 끊어라가 아닙니다. 배달 비중을 관리하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떡볶이집. 이 집은 배달 주문에 다음엔 매장 방문 시 10% 할인 쿠폰을 동봉했습니다. 배달은 광고비로 생각한 거죠. 결과 재방문율 37% 달성. 배달 비중은 줄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둘째, 기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고용했습니다. 자동화로 시간을 아끼고 사람이 해야 하는 설명, 신뢰 관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세탁소는 AI 얼룩 진단기를 도입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보던 시간 70% 단축.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단골 고객에게 의류관리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방문율 40% 올랐어요. 기술이 시간을 주면 그 시간으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셋째, 손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싸서 오는 가게가 아니라 나 아니면 불편한 가게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베이커리. 이 집은 빵을 팔지만 손님이 오는 이유는 빵이 아닙니다. 빵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픈 키친 구조, 사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재료 스토리, 한 달에 한 번 바뀌는 시즌 한정 메뉴. 손님들은 빵이 아니라 경험을 사러 옵니다. 가격은 동네 체인점보다 30% 비쌉니다. 근데 웨이팅이 생깁니다. 2026년의 경쟁은 품질 경쟁이 아니라 선택 이유 경쟁입니다. 넷째, 한 산업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해서 혼자 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입원이 한 개가 아니라 2~3개로 분산. 실제 케이스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카페. 이 카페는 수입원이 3개입니다. 매장 판매 50%, 기업 비이비 원두 납품 30%, 온라인 로스팅 클래스 20%. 매장 매출이 떨어져도 비이비와 클래스가 버팁니다. 한 다리가 부러져도 새 다리로 섭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불안해졌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망할 업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할 구조가 있을 뿐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에도 살아남는 자영업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늦은 게 아니라 이제 구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